할머니, 이거 드세요. 아이스 라떼요. 좋아하시잖아요. 윤말수는 멍하니 라떼컵을 받았다. 낯설었다. 이 커피를 건넨 사람이 자기 손자 김우진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눈 마주치는 것도 어색해하던 아이였다. 얘, 너 왜 이렇게 착해졌냐? 말순이 농담처럼 내뱉자 우진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다. 원래 착했어요. 몰랐죠? 그 웃음은 따뜻하지 않았다. 진심이 닿지 않는 계산된 웃음처럼 느껴졌다. 며칠 전 보험사에서 한 통의 연락이 왔다. 남편이 생전에 가입해둔 종신형 노후 보험. 만기 환급금이 발생했고 금액은 무려 14억 8천만 원. 전화 통화가 끝난 뒤 말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게 진짜라고? 그날 오후 딸에게는 말하지 못한 채 가만히 보험 증서를 책장 깊숙이 넣었다. 아들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살아가고 싶었을 뿐이다. 그런데 이상했다. 다음 날부터 손자가 자주 집에 들렀다. 그간 연락 한 번 없던 아이가 갑자기 등장해선 할머니 밥은 드셨어요? 요즘 무릎은 괜찮으세요? 하며 사람이 바뀐 것처럼 행동했다. 오늘은 카페라떼까지 들고 왔다. 그런데 할머니, 그 보험금, 진짜예요? 우진의 말에 말수는 숨이 턱 막혔다. 뭘 그런 걸 내가. 요즘 SNS 다 돌아요. 엄마가 친척들한테 말했나 봐요. 아빠가 그러던데, 할머니 진짜 대박 터졌다고. 이게 요즘 애들 말투였던가. 아니, 이게 손자가 할 소리인가. 우진은 컵 받침을 테이블 위에 딱 내려놓더니 말순을 바라보며 또 말했다. 근데 혹시 제가 도와드리면 안 돼요? 후견인 같은 거요. 요즘 그런 거 잘 되어 있다더라고요. 말수는 손을 조용히 움켜쥐었다. 후견인. 몇 달 전 동네 복지센터 강의에서 들었던 단어였다. 고령자 대신 성년이 재산을 관리하는 제도. 주로 치매나 인지장애가 있는 노인을 위한 법적 장치. 그게 지금 이 손자 입에서 나올 말인가? 내가 아직 정신 말짱해. 너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마라.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우진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중에 필요하실 때 말씀하세요. 할머니 재산 아무한테도 안 뺏기게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그 한마디가 오히려 더 무서웠다. 마치 누가 훔쳐가기 전에 먼저 자신이 쥐겠다는 의지처럼 들렸다. 말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커피 마셔줘서 고맙다. 이제 가봐라. 우진은 그대로 웃으며 나갔다. 문이 닫히자 말수는 허리를 굽혀 깊이 숨을 몰아쉬었다. 이 아이가 진짜 내 손자가 맞는 걸까?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손자라고 믿고 싶은 누군가를 곁에 둔 걸까? 말수는 종일 TV를 켜놓고도 한 장면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손자가 다녀간 지 사흘째. 연락도 없고 학교에도 나가지 않았다고 했다. 며느리는 요즘 애들 다 그래요라고 말했지만 그 말조차 믿음이 가지 않았다. 그날 말수는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다. 서랍 속에서 18년 전 우진의 출생 당시 사진을 꺼냈다. 하얀 아기 이불에 쌓여 우유병을 물고 있던 아이. 눈동자가 까맣고 컸다. 지금은 저 눈빛이 아니야.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은 예전부터 있었다. 우진이 3살쯤 되었을 때였다. 말을 또래보다 늦게 트기 시작했고 어릴 땐 엄청 울다가 갑자기 감정을 꾹 누르는 아이가 됐다. 할머니, 응, 나는 왜? 할머니랑만 있으면 조용해지지? 그게 내가 나 닮아서 그런가 보다.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다. 아들과 며느리는 늘 그 아이를 경계했다. 한 번은 며느리 고미숙이 말한 적이 있었다. 어머니, 우진이 눈빛이 이상하지 않아요? 어떨 땐 무서워요. 그 말은 지나가는 투로 던진 듯 했지만 그날 저녁 며느리는 우진의 방을 따로 잠궜다. 밤에 혼자 나와서 냉장고 뒤지고 그러더라고요. 무섭잖아요.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몰랐다. 하지만 그 이후로 아이는 점점 자기 방 밖을 잘 나오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훈육이었는지 고립이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어느 날 말순이 직접 묻자 우진은 그랬다. 난 태어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을 한 아이의 눈은 지금과 똑같이 웃고 있지 않았다. 그 보험금, 진짜예요? 며칠 전 들었던 그 말이 그 아이의 눈빛과 겹쳐졌다. 웃고는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입꼬리는 올려졌지만 눈동자는 떨리고 있었다. 그 표정이 지금도 떠나질 않았다. 말수는 방 안 깊숙한 곳에서 가족관계 등록부 사본을 꺼냈다. 언젠가 읍사무소에서 출력했던 서류였다. 아들, 며느리, 딸 이름은 모두 있었지만 우진이 이름이 없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잠깐만, 내가 잘못 본 거겠지. 나는 분명히 그 아이를 업고, 키웠고, 기저귀도 갈아줬다. 그런데 왜 출생 등록이 안 되어 있었던 거야? 말수는 가슴을 움켜쥐었다. 무릎이 떨렸다. 눈앞이 흐려졌다. 우진이가 우리 가족이 아니라면 누가, 왜 이 아이를 내 앞에 데려온 걸까?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말수는 놀라며 몸을 일으켰다. 우진이니? 대답은 없었다. 현관 너머로는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누구세요? 말수는 문 앞에서 조심스레 물었다. 밖에 서 있는 남자는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말이 없었다. 느릿하게 고개만 들었다. 저번에 찾아뵌 적 있어요. 보험 관련해서요. 기억하시겠죠, 어르신? 아, 기억났다. 며칠 전 말도 안 되는 단어들을 조용히 꺼내놓던 남자. 신탁, 후견인 지정, 사후 유산 처리 같은 말을 너무도 침착하게 읊어대던 그 사람. 하지만 이상했다. 그날 이 남자는 신분증을 꺼내지 않았고 명함도 주지 않았다. 말수는 그날 그의 눈빛이 너무 깊어 무서웠고 그저 얼떨결에 이야기를 듣다가 돌려보냈다. 그날은 이미 얘기 끝난 걸로 아는데요.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번엔 아드님하고 말씀드리고 왔어요. 우리 아들한테요? 네. 따님도 계시죠? 지금 이 문제는 가족과 같이 정리하셔야 하는 부분이라. 말순의 뒷덜미가 확 당겨지는 느낌이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손잡은 얘기도 들었습니다. 요즘 연락이 잘 안 되신다면서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 사실을 이 남자가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남자는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A 사용지 한 장. 그 위엔 후견인 동의서라는 제목이 또렷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이미 가족분들 다 동의하셨어요. 이제 어르신만 하시면 됩니다. 말수는 한 손으로 벽을 짚었다. 눈앞이 핑 돌았다. 이게 무슨 강요예요? 아니요. 절차예요. 어르신께서 자칫 실수하실까봐 우린 지켜드리는 입장입니다. 그 말투, 정중하면서도 뼈를 긁는 듯한 목소리. 협박 같았다. 이 서류 어디서 왔습니까? 당연히 본사죠. 땡땡 생명 자산관리 파트에서요. 말수는 수첩을 꺼내 번호를 적기 시작했다. 전화해보죠. 확인하고 그쪽 신분도 같이. 그 순간 남자의 눈이 바짝 떨렸다. 그리고 그는 한치의 미동 없이 웃었다.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그 웃음이 끝나기도 전에 말수는 현관문을 쾅 하고 닫았다. 두 손으로 문고리를 움켜쥔 채 숨을 몰아쉬었다. 이 남자 보험 설계사가 아니야. 그저 무언가를 뺏으려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 손자도 그들과 함께였을 수도 있어. 말수는 천천히 뒤를 돌아 거실로 향했다. 식탁 위엔 그날 우진이 사온 커피가 아직도 놓여 있었다. 이미 얼음은 다 녹았고 색은 흐려졌고 그 냄새는 썩은 우유처럼 묘하게 텁텁했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2번 울린 뒤 연결됐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영수야, 너 무슨 이상한 서류에 도장 찍은 거 있냐? 순간
수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바로 튀어나온 말. 그 사람이 갔어요? 말순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다.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었다. 내가 알고 있었던 거니? 아니. 그게 엄마를 도우려는 취지였어요. 엄마도 이제 나이 많으시니까 실수하실까봐. 내가 뭘 실수했니? 그놈이 들고 온 건 후견인 서류였어. 그게 날 도와주는 거냐? 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숨이 거칠어졌고 가슴이 크게 들썩였다. 엄마, 그게 아니고. 됐고. 미숙이 바꿔줘. 너 말고 내 마누라. 수화기 너머로 작게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고 곧 고미숙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왜 그렇게 흥분하세요? 서류는 그냥 형식이에요. 지금 엄마가 관리하시는 돈이 워낙 크니까 혹시라도 뭐 실수하실까봐 미리 대비 차원에서. 내가 실수하면 너희가 다 가져갈 수 있게 대비한 거겠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진이도 엄마 걱정돼서 그렇게 자주 들른 거고요. 그 말에 말순의 눈이 번쩍 떠졌다. 우진이 내가 시켰구나. 어머니, 그건 오해세요. 요즘 애들이 다 그렇잖아요. 할머니랑 좀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아니다. 그 애는 나한테 커피를 사들고 와서 후견인 맡겠다고 했다. 그게 고등학생 입에서 나올 말이냐? 고미숙은 말을 잇지 못했다. 말순은 속으로 숨을 들이켰다. 목소리는 가라앉았지만 그 눈빛은 누구보다 또렷했다. 내가 바보 같아 보여도 사람 눈은 볼 줄 안다. 그 애가 날 보고 있었던 게 아니라 내 돈을 보고 있었던 거야. 그 말에 고미숙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시네요. 좋다. 예민하다고 쳐. 근데 하나만 묻자. 우진이 지금 어디 있니? 왜 연락이 안 되지? 학교에도 안 나갔다며? 저도 몰라요. 아침에 나간다고 했는데 연락이 끊겼어요. 그래? 그럼 너희는 실종 신고했니? 그게 아직. 그래. 니들 그럴 줄 알았다. 말순은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내려놨다. 손등 위에 핏줄이 고스란히 돋아 있었다. 그날 저녁, 말순은 우진의 사진을 꺼내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아이 때 찍은 졸업사진. 그 속에서 웃고 있는 소년의 얼굴은 지금의 우진과 같으면서도 달랐다. 그 웃음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었다. 웃으라는 말을 들어서 웃는 얼굴이었다. 그리고 지금 말순의 기억 속 그 미소는 며느리 고미숙과 정확히 겹쳐졌다. 가족관계 증명서 한 통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읍사무소의 담당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직계 가족이시면 가능하세요. 누구 것 보시려고요? 제 손자예요. 김우진, 2007년생, 서울 태생.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적어냈다. 직원은 컴퓨터로 빠르게 입력했다. 그러더니 잠시 정적이 흘렀다. 죄송한데요. 해당 이름으로 등록된 출생 기록이 조회되지 않는데요. 뭐라고요? 혹시 입양이거나 개명 전 이름이 다르실 수도 있거든요. 말순은 자리에 앉은 채 허리를 세웠다. 그 아이는 내 아들 부부가 낳은 애예요. 태어날 때 내가 산후조리원에도 갔었고 처음 기저귀도 제가 갈았어요. 직원은 난감한 표정으로 다시 타자를 치고 두세 번 더 확인을 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고미숙 씨와 김영수 씨 부부 사이엔 자녀 등록이 없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도 해당 이름은 없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말순의 귓가에서 쨍 하는 소리가 났다. 피가 머리로 몰리고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그럼 그 아이는 태어났던 적이 없는 건가? 그 아이를 처음 데려왔던 날이 떠올랐다. 병원에서 아이가 많이 울었다. 정작 산모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어머니, 지금 좀 힘들어요. 며칠만 맡아주세요. 며느리는 핑계만 댔다. 몇 주 뒤에야 아이를 데려갔고 다시 집에 온 건 돌이 지나서였다. 이제 말도 트고
걷기도 하네요. 말수는 이상하게 여겼지만 요즘 애들 빠르다니까 하며 스스로 넘겼었다. 그런데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니 말수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중얼거렸다. 그럼 그 애는 누구 애란 말이야? 그 순간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의심 하나가 떠올랐다. 한때 며느리는 양육원에서 자원봉사를 했었다. 지속적으로 어떤 아이와 유독 친하게 지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다는 동네 소문도 있었다. 그때는 헛소문인 줄 알았다. 근거 없는 말장난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말이 된다. 고미숙은 아들을 낳지 않았다. 그 아이는 처음부터 가족이 아니었다. 말수는 출력된 서류를 손에 쥐고 천천히 읍사무소를 나왔다. 하늘이 잿빛으로 흐려 있었고 바람은 계절보다 서늘했다. 그 순간 핸드폰에 문자 한 통이 떴다. 고미수. 어머니, 괜한 일 하지 마세요.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지금은 그냥 조용히 계시는 게 좋을 겁니다. 말수는 화면을 본 채로 멈췄다. 문자를 다시 읽었다. 그리고 조용히 삭제했다. 이제 그녀는 확신했다. 누군가가 그 아이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아이로 가족을 꾸민 것이었다. 말수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우진의 방부터 열었다. 불이 꺼진 방, 정리된 침대, 비어있는 옷장. 책상엔 흔적처럼 남은 것들이 있었다. 빈 커피컵, 휴대폰 충전기, 볼펜, 그리고 우편물 하나. 수신자 김우진, 발신자 땡땡 자산관리센터. 그 글자가 눈에 들어오자 말순의 손이 멈췄다. 편지를 뜯었다. 안에는 후견인 지정 요청 사전 안내문이 들어 있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피후견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 후견인 등록을 원함에 따라 보호자인 직계가족의 확인 서명이 요청됨. 직계가족, 말수는 주저앉았다. 그 아이는 내 직계가족이 아니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서류에 이름이 올라온 걸까? 말수는 거실로 나와 이전에 보험 설계사 남자가 들고 왔던 서류 사진을 꺼냈다. 기억은 흐릿했지만 마지막 장에서 이상한 도장이 하나 찍혀 있었다. 보통 인주 도장이 아닌 도장 이미지 스캔본. 게다가 그 도장의 인감은 딸 미경이의 이름으로 찍혀 있었다. 미경이 너도 이 일에 관여하고 있었던 거니? 딸 미경은 연락이 뜸했다. 결혼 후 해외로 이민을 갔고 몇 년 전 남편 사망 이후 잠깐 귀국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최근 고미숙이 이렇게 말했다. 언니가 곧 한국 들어온대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거 걱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땐 그냥 반가운 일이라 여겼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하나의 시나리오였던 건 아닐까. 보험금이 생긴다는 사실을 누가 먼저 알았지? 누가 먼저 움직였던 거지? 말수는 처음 보험사에서 전화를 받았던 그날을 떠올렸다. 상담원이 말했던 마지막 문장. 이미 가족분들이 최근 저희 지점으로 방문하셔서 대리 안내 받으셨더라고요. 그 말도 의아했지만 넘겼었다. 이제서야 이해가 된다. 누군가는 말씀보다 먼저 이 보험금을 알고 있었고, 움직였고, 계획했고, 그 중심에 가짜 가족을 끼워 넣었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수첩을 꺼내 연락처 한 줄을 꾹 눌러봤다. 안녕하세요. 제가 전에 상담받은 땡땡자산센터 보험 담당자님 맞으시죠? 상대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아, 네, 윤말순 어르신 되시죠? 묻겠습니다. 며칠 전 우리 집에 왔던 남자 땡땡자산 소속 맞습니까? 죄송하지만 저희 센터에서는 그런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남자는 누구였던 겁니까? 상대는 침묵했고 말순의 얼굴은 서서히 굳어졌다. 그 남자. 우리 보험도 몰랐고 우리 가족도 아니었던 거네요. 그 순간 퍼즐이 하나로 이어졌다. 사라진 손자, 서류에 찍힌 가짜 도장, 누군가가 만들었던 가족. 말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가짜는 이제 내가 끊어내야지. 실종 신고 접수하겠습니다.
스파 출소 안 젊은 순경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사인을 했다. 이 아이, 고등학생이죠? 실종은 보통 48시간 이후 처리되긴 하는데, 이건 좀 특이한 경우네요. 평소에도 연락도 잘 안 오던 애예요. 그런데 최근 몇 주간 너무 다정했었죠. 오히려 그게 낯설었습니다. 말수는 그렇게 말했다. 순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돌렸다. CCTV는 확보했습니다. 며칠 전 골목길에 이 아이가 어떤 중년 남자와 함께 빠져나가는 장면이 찍혔어요. 문제는 그 남자가 신원 조회가 안 됩니다. 얼굴은 나와요? 부분적으로요. 마스크에 모자까지 써서. 하지만 이거 보여드릴게요. 모니터에는 흐릿한 영상이 재생됐다.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 그 옆에서 걸어가는 우진. 고개를 숙이고 양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천천히 따라가고 있었다. 자발적인 동행 같기도 한데 아이 표정이 굳어져 있습니다. 맞아요. 그 아이는 원래 감정을 잘 숨겨요. 하지만 눈을 보면 알아요. 순경은 다음 화면을 열었다. 그리고 이건 사라지기 하루 전 우진이 사용한 공중전화 통화 기록입니다. 통화 시간 3분 22초. 수신자는 해외 발신 번호. 아이디는 64로 시작하는 뉴질랜드 국제번호. 말수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뉴질랜드면 미경이? 딸 미경이가 그곳에 산 지 10년이 넘었다. 남편 사망 이후 현지 정착해서 농장 일을 한다고 했다. 한동안 연락이 뜸했지만 고미숙이 최근 그녀와 연락 중이라 했었다. 그럼 손자가 제 딸과도 알고 지냈던 건가요? 모르겠어요. 내가 알던 애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순경은 마지막으로 프린트를 꺼냈다. 이건 우진이 이름으로 개통된 휴대폰 명의입니다. 그런데 등록 주소가 이상해요. 적혀 있던 주소는 서울도 경기도도 아닌 전북 고창의 한 폐가 주소였다. 휴대폰 개통지로 쓰기엔 명백히 허위였다. 이 아이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걸로 여러 계약들이 이뤄진 것 같습니다. 말수는 그 서류를 두 손으로 받았다. 종이 한 장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다. 우진이란 아이는 누군가가 만든 허상일지도 몰라. 내가 키웠다고 믿었던, 내 손으로 업었던 그 애는 나를 지켜주던 사람이 아니라 나를 속이기 위해 훈련된 존재였던 걸까. 말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때 순경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지금 저희가 확인 중인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중년 남자, 최근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노인에게 접근했던 이력이 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말순의 손이 굳었다. 비슷한 방식이라면 혹시 다른 피해자도 있다는 겁니까? 가능성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한 분이 당신과 보험 상품이 같았습니다. 말순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숨을 들이쉰 그녀의 얼굴에 단단한 결심이 내려앉았다. 더는 속지 말아야죠. 이번엔 제가 직접 움직여야겠어요. 집에 돌아온 말수는 현관문을 닫고 천천히 등을 기대어 섰다. 가짜 손자, 사라진 재산, 그리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거짓된 가족. 그녀는 거실 한복판으로 천천히 걸어가 가족 사진이 걸려 있던 벽을 응시했다. 아들과 며느리, 딸과 우진, 모두가 웃고 있던 그 오래된 사진. 프레임을 벗긴 사진 뒤에서 작고 하얀 메모지 하나가 떨어졌다. 너무 고맙습니다. 언젠가 꼭 갚을게요. 우진 드림. 그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 어떤 말보다 사람의 마음을 흔들었다. 말수는 손을 떨며 메모지를 들어 올렸다. 눈물이 나올 법도 했지만 그녀는 눈을 감고 그 글을 반으로 접었다. 너무 늦었구나. 너도 결국 누군가의 도구였을 뿐이었겠지.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띠링. 문 앞에는 경찰관 2명이 서 있었다. 윤말순 어르신 맞으시죠?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련 사건 정식 수사 착수됐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가족분들과의 연락 내역, 계좌 기록, 그동안 받으신 문서들 모두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 이제 이 가족들이랑 연을 끊겠습니다. 경찰이 놀란 듯 눈을 깜빡였다. 말수는 한 발 내디디며 말을 이었다. 지금까지는 참았습니다. 어쩌면 내 잘못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손주도 며느리도 다 어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며 덮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못하겠네요. 그녀는 손으로 탁자를 치며 말했다. 누가 나를 위해 손 하나라도 잡아줬나요? 아프다 말했을 때, 외롭다 말했을 때, 내 말을 제대로 들은 사람이 있었던가요? 이제 자식이고 뭐고 내 인생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경찰은 말순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한참 후 그녀는 말없이 거실로 걸어 들어갔다. 책상 서랍을 열고 가족관계 증명서, 보험 서류, 그리고 오래전부터 적어온 일기장을 꺼냈다. 그 안에는 고미숙의 사기 정황, 아들의 이상한 통장 거래, 우진의 태도 변화 시점,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정황까지 꼼꼼히 기록돼 있었다. 저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제가 이 사기극의 시작과 끝을 밝히겠습니다. 경찰이 서류를 건네받는 순간 말수는 마지막으로 가족 사진을 쳐다봤다. 그 사진 속 우진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 애가 처음부터 울고 있었단 걸 이제야 알아봤네요. 말수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다. 걱정 마. 이젠 내가 널 찾아낼 거야. 진짜 내가 누구든 간에. 할머니는 끝내 자신이 믿었던 가족이 더 이상 가족이 아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겠다고요. 그러나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사라진 손자의 정체, 가짜 가족의 배후, 그 모든 퍼즐은 이제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2편 그 아이는 처음부터 남이었습니다는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늦가기 극장이었습니다.